어, 네, 오늘 어제 말씀드린 처럼 일찍 왔습니다. 뭐 일어나는 건 일찍 일어나는데 뉴스 볼 게 많아가지고 네, 어쨌든 5시 반입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온 땅에 임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악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 악마국가 중공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모든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시고 온 땅에 임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기도가 현실이 되며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깨닫고 실천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예배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또 확장하며 의식이 확장하며 영혼의 레벨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며 우리가 또 하나님 종국에는 다음 시대를 향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이 시대를 이기고 이 악의 권세들을 모두 이기고 다음 시대에 이르도록 그 영광을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내 손에 거머쥐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강력히 임하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저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 뜻대로 말씀하시고 임하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사탄 권세 틈타지 못하게 지키시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지금 교회가 급격히 이제 세력이 약화되고 있죠. 당연한 현상이에요. 자,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그랬는데 소금은 빛은 뭐예요? 어둠에서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이 물러가고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잘난 척은 아니지만 거의 뭐 LSD 수준이죠. LSD 맞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무리 작은 촛불을 저도 뭐 작은 촛불일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촛불 하나가 네, 온 세상을 이 방안을 훤히 밝히고 그 촛불이 모여서 온 세상을 밝히고 자 소금은요 우리가 절임 음식이 김치도 절임 음식이잖아요. 절임 음식이 왜 발달했습니까? 안 썩잖아요. 절임 음식은 김치도 각종 김치에다 뭐 장아찌에다가 그냥 소금에 담그면 장아찌고 소금 뿌려놓으면 장아찌고 고춧가루 양념해서 절이면 김치고 그 김치가 기가 막히죠.
양념해서 절이니까 막 유산균도 풍부하고 1년 내내 김치를 먹잖아요. 거의. 옛날에는 이제 겨울을 나는 음식이었고 뭐 요즘은 김치 냉장고 있어가지고 저도 늦은 김장을 했지만 그 김장김치 아직도 먹고 있거든요. 애들하고도 계속 나눠 먹고 있어요. 아직도 파김치만 가끔씩 새로 담고. 우리 애들 제가 담아다 주면 다른 김치 안 사 먹어요. 네, 다른 김치 안 먹어요. 근데 그 소금이 썩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부패하지 않게. 근데 그 소금이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가 젊은이들이 아니 사람들이 교회 왜 옵니까? 내가 썩지 않기 위해. 교회는 빛이니까 나도 빛나기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빛나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썩지 않게 하기 위해. 근데 지금 교회 보세요. 천주교 보세요. 어? 그렇게 좌파정부일 때는 맨날 들고 일어나가지고 깨끗한 척, 온갖 깨끗한 척은 다 하더니 정의사제 구현단 뭐해? 난 맨날 묻고 싶어. 당신들의 정의는 뭐야? 지금 국민의 참정권이 다 유린당인데 당신들의 정의는 뭐야? 가톨릭 맨날 코로나 백신 맞아라 신부들이 촐랑촐랑거리면서 춤까지 추던 가톨릭 뭐하냐고. 뭐예요? 제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톨릭은 철저하게 사탄주의를 따르고 있다. 사탄교예요. 이런 데서 딱 갈리고 들어라는 거야. 그 이재명 무서워가지고 입도 뻥끗 못하는 목사들 기껏 해봐야 뭐 수업 시간 아니 저기 그래도 지금 요즘엔 광화문에 좀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교회들이 좌파가 돼가지고 진짜 제가 이재명씨 당신은 알 거야. 당신이 얼마나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내가 다니는 교회까지 손을 뻗쳐가지고 짐승의표가 로마의 시대의 뭐 표식이라느니 헛소리 삑삑하게 만들고 당신이 그런 거잖아. 맨날 우리 다임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통제하고 간수하라고. 대통령 되기 전에는 맨날 불쌍한 척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더니 이제 대통령 되고 나니까 나 통제하려고. 모르는 줄 알아? 당신 그 멍청한 머리 가지고 김현지 머리 말만 들어가지고 이제 당신은 내가 볼 때 정말 이거는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예측하는 거예요. 100% 거의. 근데 살아남기 힘들다.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다. 셋 다 김현지, 김혜경, 당신. 미국 손에 중공 손에 둘 다 살아남기가 힘들어. 당신은 당신의 죄를 알 거야. 그런 멍청한 니은 여자들 말 들어가지고 김정일 딸들이 도대체 북한을 최빈국으로 추락시킨 게 김정일인데 김정일 딸이 뭘 알고 뭘 배우겠어.
어? 그런 애들 말만 듣고 김현지 말만 듣고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응? 내가 더 정확히 말을 안 하지만 당신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하나님이 당신의 용서가 되겠어? 당신이 용서가 되겠냐고. 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게 북측 김씨 정권하고 북에 지금 뭐 북을 김정은을 띄우면서 김정인 있지도 않은 김정은을 나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자, 보세요. 베네수엘라는 공산주의 국가잖아. 근데 이제 자꾸 빌드업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나쁜 놈 빌드업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군이 직접 베네수엘라처럼 우리는 명색이 아직 미국의 뭐예요? 동맹이에요. 아직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거의 넘어갈랑 말랑 하고 있지만 이제는 못 넘어가요. 이제는 못 넘어가는데 넘어갈 뻔했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대리자가 필요해. 대리 전쟁을 해주는 그게 누구냐? 그 사냥개가 북이에요. 있지도 않은 김정은. 그 와중에 이설주는 김주에 띄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13살짜리를 근데 북이 막 지금 난린가 봐요. 그러니까 이설주가 미쳐 돌아가지고 막 다 의심하고 막 저기도 안 주고 최고로 가까운 저기 측근들한테도 보급을 배급을 끊었다 그래요. 평양 시내 시민들한테도 공산당 간부들한테도 측근들한테 그러니까 김정은 측근들한테 그냥 자기 식구들 몇 명한테만 주나봐. 지금 북이 난리가 나. 탈출 러시 계속 막 최선희 외무부 장관도 탈출했다 뭐 별별 소리가 다 들려요 지금. 그러니까 이설주가 미쳐 돌아가지고 그냥 다 의심하는 거야. 혹시 내 적이 아닐까? 막 이러면서 다 의심하고 막 다 감시하고 숙청하고 지금 난리 버거지를 치니까 근데 저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용에 요게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정신 나간 상태인 것 같아. 이설주랑 이설주 가족들. 그러니까 김정은 대역 내세우고 이제 계속 김주에 띄우면서 자기들이 북한을 먹겠다. 그 욕구가 미친 거야. 예. 그래 막 다 지금 북을 막 피해 소용돌이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의심하고 막 다 저기야.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있으면 김정은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더 일이 어려운데 이설주는
미국이 주는 당근에만 욕심이 있잖아요. 무슨 공산주의야 걔가. 아니 걔는 그러니까 무슨 사상이 뭐 짜다라. 지금 오로지 돈을 받겠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 지도자로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겠다 이거죠. 딸을 내세우는 거고 지가 권력 지하고 그 이설주 아버지가 그러는 것 같아.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가 지금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오빠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미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북한 상황이고 그걸 이용하는 거죠. 세력이 없잖아요. 지금 이설주랑 김정은 대역밖에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냥개로 김정은은 자기 그래도 쫀심 있고 막 자기 의견 있고 이러는데 김정은 대역은 의견이 없잖아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지. 네네네네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자기를 존중한다.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이제 사냥개로 쓰는 거죠. 근데 전면전은 안 일어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는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여기가 중공화되면 그냥 북한 시켜가지고 완전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사냥개로 쓰고. 근데 알고 보니 북에 김씨도 마씨 정권 마시고 중공 마시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이제 전쟁을 피하게 된 계기는 국민들을 깨웠기 때문이고 국민들이 깨어났기 때문이고 40, 50대도 깨어나고 있다고 해요. 울군 가도 이제는 옛날엔 거의 젊은이였는데 지금은 전 세대가 다 있어요. 애기부터 하다못해 강아지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숫자가 줄질 않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지쳐도 젊은이들은 막 지치고 출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뭐 5, 60대 뭐 70대 80대가 나오고 애들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늘상 이제 인원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올공이. 그러니까 올공이 횃불이 식지가 않는 거죠. 저도 거의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가잖아요. 바쁠 때는 못 가고. 그래도 올공은 식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안 가도 광화문 광복절에 그냥 미어 터졌잖아요, 진짜. 근데 자 교회들 보세요. 그렇게 당신들이 정부 무서워서 이재명이 이제 또 한 성깔 하니까 괜히 나댔다가 이재명한테 뭘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이제 소년보 목사님의 그 파급 효과가 컸죠.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깜빵에 집어넣어. 네, 그 본보기죠. 그거 보니까 무서운 거야. 목사들이. 당신들 그런 배짱 가지고 그런 용기 가지고 무슨 주의종을 한다고. 예.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급속도로. 나도 예배는 보지만 교회는 안 다니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내가 예배하는 곳이 교회고 이게 가정교회고 교회지 뭐. 초대교회 때 다 가정교회였어요. 차라리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지금 건물 짓고 건물 꼭대기 앉아가지고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교회들이. 도대체 광화문에 뭐 모이는 올공회 그 외에 뭐
올공에 모아놓고 중공이 뭐 우리를 김민석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8년을 통치하고 다 중공화된다 이런 우려 섞인 글이 돌아다니는데 그거는 중공의 계획일 뿐이고 예. 근데 그 중공이 미국을 이겨요? 미국이 퍽이나 우리를 중공한테 주겠다. 지금 뭐 김민석 당대표 된 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정청래파 김민석이는 이제 정부 관료고 이재명이 밀어주니까 그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도 들어가서 막 권리당원 돼가지고 투표하고 그 아무래도 유리하게 거의 뭐 부정선거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찐 친중파 정청래 라인이 뒤집혔더라고 보니까. 이재명은 친북 플러스 그러니까 김민석은 중 플러스 북, 친중 플러스 친북파고 정청래는 친중파고. 근데 이제 이재명이 김민석을 밀어가지고 김민석이 됐는데 김민석이 대통령 돼도 죽고 김민석 대통령 중공이 잡으면은 이재명 못 살아요. 왜냐면 양다리를 걸쳤기 때문에. 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막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계속 거절을 하고 있거든. 근데 저러면 또 미국한테 죽는 거지 이재명. 요즘 이재명 얼굴이 똥 씹은 얼굴이잖아요. 하여튼 지금 진짜 주 믿는 사람, 주를 진짜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쟁이. 그러면 지금 감리교, 제가 다니는 감리교나 장로교나 다 대형 교단들 보세요. 다 뭐야? WEA, WCC. 그 수장이 누구냐? 가톨릭이고. 얘네들이 뭐해서 뭐하냐? 나는 그 사진을 봐가지고 밥폼에 납해놓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하느냐? 그거 예배하고 나서 희생제를 드리는데 아이를 제사 제물로 바칩니다. 아이를 죽여서. 그리고 그 피를 마시죠.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 지금 대국민 참정권 전투에 참전하지 않는 교회는 제가 볼 때 이미 사탄교예요. 가톨릭은 예수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 가톨릭하고 연합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톨릭이 예수교로 넘어왔을까? No. 다 가톨릭으로 넘어간 거예요. 교회가 조용하잖아. 몇몇 교회 빼고. 예. 그래서 정말 주 믿는 사람, 주를 믿는 사람 일어나라. 예. 저는 교회 안 다녀도 예수쟁이는 늘어난다고 봐요. 자, 찬양하겠습니다.
비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믿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에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찬송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네. 주 예수를 믿음이 뭐 한다고요? 온 세상을 이긴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를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어디? 예수님. 올공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 나와서 예배드린 교회들 있잖아. 네,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온 인류 괴율로 큰 죄에 빠져요. 온 인류 괴율이 뭐야? 공산주의.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첫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뭐 가들이 어쩌고 하시는 말씀들도 계신데 우리가 올공, 특히 올공이 강력해요. 광화문이 사람은 많고 사이즈가 또 큰데 솔직히 진짜 힘의 세기, 제가 영적인 세기, 힘의 세기가 올공이 훨씬 강합니다. 예. 그래서 올공이 시작되고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강력하게 운행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있고 정치가들도 변화시키고 있고 각성심을 가지게 하고 있고 진짜 우리 전쟁 날 뻔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막 급박하게 저를 불러가지고 트럼프를 도우라. 저를 깨워서 여러분을 깨우게 하기 위함이었죠. 안 그랬으면 그냥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면서 제가 깨어나면서 북한 김씨의 정체를 알게 되고 이재명 졌다고로 나오고 만약에 이제 뭐 특검 제대로 안 하고 이제 부정선거로 날릴 건데 이재명을 그리고 이제 또 있잖아요. 이재명이 미국 부정선거에 트럼프 대통령 그것도 대통령 본인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떨어뜨리면 끝날 줄 알았지. 이재명 이렇게 다시 컴백할 줄은 몰랐겠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 부정선거에 가담을 했잖아요. 성남시에서 미루 시스템즈 그것도 있고 어쨌든 부정선거로 날릴 겁니다. 다 날릴 건데 만약에 이거를 뭐 중공이 방해하고 뭐 제대로 안 하고 그런다 그러면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제 쳐들어오죠. 북이켜요. 근데 핀셋 타격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다 근데 이제 너무 국민들이 다 깨어났고 정치인들도 전쟁 나는 건 싫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용감해지고 목소리도 더 높이고 있고 일이 되어가는 거죠. 특검도 저 윤상현이 밀어내세요. 네. 사퇴하라고 그러세요. 간첩 분명히 가짜예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국힘 의원들 중에도 너는 살려줄게 부정선거로 그럼 다른 애들은 다 아웃 부정선거로 너는 살려줄게 너는 떨어뜨릴게 이게 지금 아마도 지금 현재 남은 국힘 의원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수혜를 본 게 그중 수혜자 부정선거의 수혜자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수혜자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목숨 걸고 막 부정선거 드러나는 거를 목숨 걸고 막 막고 있는 거 내가 볼 때. 친중에 돈도 많이 받아. 그리고 이거를 저지시켜주는 대가로 중공이 로비를 한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뭔가 경제적 이익을 대가를 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윤상현이 중공의 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다. 네, 말씀을 좀 볼게요. 이슈도 지금 몇 가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44장. 자, 어제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였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누구에게 분향해요? 이방신들에게 저기 했다 이거죠. 우상숭배.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여 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그 이제 소수가 남아서 애굽 땅에 다시 돌아가는데 왜 돌아가느냐? 거기 이제 유다의 진실을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돌려보낸 그런 얘기죠. 실체를 진실을 알리려고. 다 죽었어. 그 얘기 하려고요.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너희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이제 벌할 표징인데 자 유다를 멸망시켰고 지금 와 엄청난 말이 나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손에 왕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애굽의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누굴까요? 애굽 왕의 바로 호브라 왕의 원수가 누굴까요? 미국이죠. 애굽은 누구요? 중공이고요. 중공 시진핑의 목숨을 누구에게? 트럼프에게 넘기겠다. 적국의 왕이 죽으면 애굽을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죠.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미국의 손에 중공을 넘기겠다. 네. 미국이 중공을 멸망시킨다. 그리고 우리도 멸망시킨다. 우리도. 계속 얘기하잖아. 내가 하나님이 깨어 있어서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애굽 땅에 있는 유다 사람이에요. 애굽 땅에 있는 유다 사람이 모두 다 칼과 기근에 망해서 멸절된다. 공산주의로 넘어간 자들은 다 죽는다. 쉽게 말해서. 애굽인들 포함 지금의 중국인들 있잖아요. 김씨 라인, 김씨 집안, 안규백이부터 시작해. 안규백은 안씨긴 한데, 그러니까 안철수 안씨랑 다른 것 같아요. 안규백 안씨는. 왜냐하면 중국의 화족도 조선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글을 쓰고 있었다고. 미국,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글자가 한글 내지는 그래서 다 뭐예요? 그 오바마 이런 사람들은 오시고, 예. 트럼프 이런 분들은 뭐 트럼프 도시인가 도시? 그러니까 원래는 한글을 쓰고 있었는데 조선이 망하면서 한글을 모든 조선의,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선의 흔적들을 다 지우고 멸망시킨 게 이 해적 플러스 중공 플러스 일본 플러스 전부 다. 예. 그래서 해적들이 영어를 선택을 했고, 영어는 이제 방언이었죠. 쉽게 말하면 사투리. 네. 근데 글자는 한글 내지는 한문을 쓰고 있었죠. 한문도 우리 동이족이 만든 거니까, 우리가 만든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거였어요. 다 한글을 쓰고 있었고, 네, 잠깐 빠졌는데 삼천포로 어쨌든 아니 무슨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얘기할 거를 잠깐 제가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성씨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중공에도 우리와 같은 성씨가 있고 우리에게도 성씨가 있는데 한자를 그대로 이제 한자를 쓰는 거니까, 예. 그대로 남아 있어요. 성씨가. 그래서 우리랑 비슷하다고. 예. 근데 김씨도 신라 왕조니까. 근데 김씨가 거의 신라 왕조기 때문에 중국에는 김씨가 없죠. 김씨는 신라 왕조니까. 박씨도 없어요. 다른 성씨는 비슷한 성씨가 많잖아. 씨씨도 있어요. 씨씨. 우리나라에도 씨씨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가르치던 아이 엄마가 씨씨였어요. 시진핑 씨씨. 그게 왜냐하면 옛날에 씨씨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김이박은 조선 왕족이 이 왕실이 있기 때문에 왕실 사람들은 여기에다 다 갖다 놓거나, 아니면 영어로 바꾸거나, 미국에 남은 자들은 아예 영어로 바꾸거나, 이름과 성씨를. 그러니까 스미스 이런 것도 스미스라는 성씨가 대장장이 평민이잖아요. 윌리엄은 뭐였더라? 윌리엄은 그래도 약간
그러니까 뭐 자연에서 따오고 뭐 직업을 성씨로 바꾸고 막 이런 게 많아요. 영어에는. 그러니까 급조한 거예요. 급조. 원래는 한글을 다 썼었는데, 그러니까 백인들도 다 우리나라처럼 이름이 이랬다고. 박뭐뭐, 이뭐뭐, 김뭐뭐 이런 식으로.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성씨가 그렇다 이러면. 근데 이제 진씨 같은 경우는 한동훈 부인이 진씨예요. 중공 라인이라고 봐요. 중공 핏줄. 그러니까 김대중 이쪽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 뭐 성경에서 또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도망간 자, 애굽으로 붙은 자들, 애굽에 간 자들 다 죽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칼은 무슨 법이나 뭐 이런 거. 경찰, 공안한테 잡혀 죽는다 이런 얘기고, 예. 우리도 지금 공안화 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근. 경제활동을 막는다 이런 얘기죠. 전염병. 못 먹고, 경제활동 제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염병 펴트리면 다 죽죠, 전염병이. 근데 이제 중공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중공의 원수의 손에 그들을 맡기는. 그게 누구예요? 바벨론이지. 그러니까 미국 손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허투루 듣지 마세요. 미국 손에 중공은 멸망. 그리고 갈기갈기 찢깁니다. 자, 우리 국민들도 줄 잘 서시고. 줄 잘 서시고 선택 잘 하시고. 우리도 거의 전면전 여기 이란처럼 밀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중공도 멸망할 거고 이재명도 핀셋 공격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막 정치인들 있잖아요. 어쨌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들은 별로 다치지 않으니까. 근데 중공인들은 많이 상하고 다치고. 지금 우리가 중공인들한테 전라도를 점령당하고 있고 북도 점령당하고 있고 우리 조선 땅을 중공 공산당이 점령하고 있고
미국은 그럴 명분이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동국대조선이잖아요. 지금 영국의 주식회사로 속해 있다가 독립했다니까 최근에. 그래서 대조선을 되찾았다고, 동국대조선을요. 그럼 서국대조선을 되찾아야지,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하나님이 바벨론 미국을 새롭게 일으켜가지고 독립시켜서 누구를? 애굽을 친다 이거예요. 중공을. 그러니까 옆에 주위 분들, 우리가 국민들이 더 목소리를 높이고 더 깨어나고 이럴수록 우리는 전쟁의 위협에서 왜냐하면 핀셋 얼마 안 되면, 자, 세력이 얼마 안 되면 중공, 뭐 전라도의 쾅 아니면 뭐 부정선거로 엮고 뭐 비리로 엮고 이러면 다 줄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치울 수도 있고, 필요하면 쾅쾅쾅 몇 대.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진숙 의원, 네. 이진숙 의원 5.18 관련. 5.18 유공자가 누구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중공인들이에요. 김대중 라인. 그리고 거기에 다, 걔네들 집안 사람들을 다 끌어 들여갖고 국가에서 세금 받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5.18 유공자예요. 그 이진숙 의원이 5.18 명단 깔아.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뭐 제명이니 어쩌니 웃기고 자빠졌어요. 이진숙 건드리면 중공 놈들아. 이 중공 공산당 놈들아. 니네 좀 꺼져, 이 대한민국에서. 전라도에서 저 김씨 싹 다, 진짜 김씨 빼고 가짜 김씨 싹 다 솎아가지고. 근데 김씨, 진짜 김씨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김씨인데 피부가 까맣다, 이건 진짜예요. 근데 진짜 그냥 하얀 김씨 진짜도 있긴 해요. 왜냐면 우리 이모부도 이모가 하얗잖아요. 백인 혈통이니까. 우리 박씨가 백인 혈통에 거의 백인 혈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모가 하얗고 이제 이모부는 까매요. 김씨고. 근데 자식이 셋인데 큰 오빠 둘째는 까매요. 마르고 까맣고. 근데 셋째는 글래머에 하얘요. 근데 셋 다 김씨잖아요. 근데 이제 막내는 박씨 유전자가 많은 거죠. 두 위에 김씨는 김씨 유전자가 많아요. 마르고 까맣고 이거는 100%예요. 마르고 까맣고 김씨다. 이건 100%고 뭐 근데 이제 엄마랑 섞이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마르고 까맣고 한 사람들은 근데 뭐 다른 성씨다. 제가 이제 가르치는 아이 중에도 엄씨가 있어요. 엄씨인데 마르고 까매요. 그래갖고 내가 너네 엄마 김씨지 그랬더니 맞대요. 김씨 유전자를 받은 거야 걔는. 네. 그래서 하여튼 까맣고 김씨고 이 사람들은 신라 우리 진짜 김씨 맞고요. 이가 약간 넙대대 해가지고 김대중처럼 김정숙, 김대중, 김민웅 얘네 이 셋 다 똑같잖아요. 이 세 사람들 특징을 딱 보면 알잖아. 근데 김민석은 얼굴이 엄마를 닮았더라고. 엄마도 북한 공작원이었어요. 엄마를 닮았고 아버지는 저 중공 김대중 라인 그쪽 김씨고. 북의 공작원도 김씨 라인이죠. 가짜 김씨.
김대중이 아니라 가짜 김일성 라인이죠. 진지챔. 진씨가 진지챔 김일성 집안이라니까. 내 한동훈 부인이 진씨라고요. 한동훈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잖아. 남자들은 이게 약해가지고. 근데 보세요. 누구지? 장동혁 대표는 부인이 독립군 임꺽정 집안인가? 좀 다르잖아요. 하는 게. 여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재명 보세요. 자기는 한국인인데 완전 무슨 중국인 같잖아. 거의 김현지와 동일화돼가지고. 김현지 아바타로서. 예. 한동훈이 저러는 게 부인력. 아무래도 진씨라서 이 중공 라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진숙 씨가 얘기한 거는 나처럼 이제 까놓고 못하니까 국회의원이니까 그걸 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명단 까. 그럼 다 나오죠. 명단 까고 이제 족보 파면 다 나오는 거야, 얘네. 이게 5.18 명단이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얘네들이 꽁꽁 숨겨두고, 5.18 유가족이 거의 성관위에 있다며, 직원으로. 그리고 성관위가 지금 거의 요새화, 군 요새처럼 막 하고 있다며, 전쟁을 치를 작정인지, 거기 거의 근데 거기 쳐맞을 거야. 내가 볼 때 성관위 쳐맞고, 북이 아무래도 이게 전장이 나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면전이 아니고 핀셋으로 요즘에 핀셋 성관위, 민주당, 국회, 청와대, 그리고 이제 광주 전라도가 좀 위험해요. 아마 그렇게 쳐맞을 것 같다. 제가 볼 때. 지금 경기도지사가 누구죠? 추미애? 그럼 경기도청도 좀 쳐맞을 위험이 있고요. 왜냐면 북은 지금 철저한 미국의 사냥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근을 어마하게 줬을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돈을, 니네가 그리고 이거 잘하면 또 돈 주고 신분 보장하고 기타 등등.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북은 미국에. 그러면 우리 좌파는 다 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또 뭐하냐? 부정선거로 다 잡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이 5.18 명단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집안의 내력을 다 알 수 있다고. 성관위 명단, 직원 명단, 5.18 명단 2개만 까면 이 중공 라인 핏줄을 싹 다 알 수 있어 우리가. 그래서 까야 돼요. 성관위 서버도 까고, 성관위 직원 명단, 위철한, 위씨가 한국에 많아요? 이 사람도 중공 라인이라고 보고요. 노재학인가, 걔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장 있죠. 우원식이. 걔도 5.18 유공자잖아요. 중공 라인이에요. 핏줄이, 우파 좌파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핏줄이 중공인 핏줄이라고. 5.18 유공자 명단 까면 거기에 다 나온다고. 그래서 이진숙 의원이 언급을 한 거고, 그거에 미친 듯 개거품 물고 달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성분 출신, 이 성분이 핏줄이 집안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개거품 물고 지금 이진숙 제명 꼴값을 하고 있어요. 다 까야 돼요. 그래서 5.18 그리고 지금 한국 내 중공에서 와가지고 특혜받고 있는 이 모든 중공인들하고 포함 5.18 명단에서 줄기를 쫙 까보면 얘 싹 다 나올 거야. 그럼 걔네들 다 어디로? 중공으로 추방. 그리고 우리는 아마 이설주가 돈을 준다고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해외로 가겠죠. 중공으로 가든가 중공으로 가면 죽겠지. 그러니까 딴 데로 가겠죠. 싱가포르를 가든지 태국을 가든지 어디 가서 살겠죠. 그리고 우리는
통일됩니다. 우리는 보수 정권이 세워질 거고. 지금 뭐 어디 우혁당인가? 거기에 조원진 대표 그분도 나와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보수끼리 대연합을 해야 되고 얘네는 민주당 완전 해체시켜야죠. 그리고 여기 국힘도 이 국짐 의원들은 지금 다 속가내서 민주당하고 다 추방을 시키는지 뭐 하여튼 이 부정선거를 싸그리 다 잡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좀 부패 이런 얘네들 이제 부정선거에 연루된 애들의 또 뒤를 까보면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할 거거든. 중공이랑 연결된 그거 싹 까고 5.18 명단 싹 까고 저 핏줄 족보 다 추적하고 이러면 예, 다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서운 거야. 5.18 명단 까는 게. 이진수 의원 너무 화이팅! 제일 용감해. 아주 그냥 제일 용감해. 아휴 진짜 남자들 진짜 윤상현 플러스 아휴 이진숙 반도 안 되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진숙 의원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건드리지 마라. 경고했어. 자, 그 다음에 빌라 청년들 이제 또 80%까지 대출해 줄 테니까 빌라가 지금 빌라는 잘 안 팔리고 빈 빌라들도 좀 많고 청년들 보고 80%를 대출을 해줄 테니까 빌라 사라. 빌라는 근데 빌라는 아파트랑 다르죠. 빌라는 사잖아요. 오른 적이 없어. 거의 안 올라요. 가격이. 그러면 내려가요. 그럼 만약에 내가 8천만 원을 모아서 4억짜리 빌라를 산다. 이거 누가 얘기했던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천만 원을 모아서 빌라를 4억짜리를 80%를 자 4억 2천을 대출을 받아서 샀어요. 그럼 1년 지나면 8천이 깎여요. 집값이 내려가요. 그럼 내 돈 다 깎아먹고 뭐만 남아? 빚만 남아. 그럼 그 빚만 남은 빌라는 언제든지 나라에서 가져갈 수 있죠. 이런 거를 빌라 설거지라고 한다고. 이거 지금 어제 내가 동영상 듣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 설거지. 남들이 안 사는 빌라를 청년들한테 설거지 시켜. 빚만 떠안게 만들려고. 뭐 빌라든 뭐든 저는 뭐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또 뭐 청년주택, 임대주택을 짓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젊을 때부터 집을 사기 위해서 집 살려고 평생 이거는 다 잘못됐다고 봐요. 미국도 나는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주권자로서 인정을 하는 거는 주권자에게 나라의 집을 그냥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됩니다. 주권자니까 갈라가지고 쪼개가지고 공장 부지 뭐 이런 거 빼고 정부 부지 이런 거 빼고 군사 부지 빼고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자 식구 수대로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죠. 식구 수대로 일단 다 나눠요. 소유권까지 이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파트면 아파트 소유권, 뭐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소유권. 이거 이제 선택을 하게 해야죠. 이제 빌라에 살래, 단독주택에 살래, 어디에 살래 이게 소유권을 인정을 해줘야죠. 이제 아파트 같은 거는 이제 뭐 토지 이런 것도 잘 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죠. 내가 이제 1인 가구라도 나는 돈을 잘 벌어. 그리고 큰 집에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그때는 돈을 더 내고 그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줘요. 큰 집을. 그러니까 3인 식구, 그러니까 뭐 3룸을 살고 싶다. 혼자인데. 근데 3룸은 이제 뭐 2인 이상
식구, 그러니까 4인 이상 식구한테만 배정을 했는데, 이건 배급하고 다른 종류입니다. 아예 배정을 시켜서 소유권까지 이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국가 거고 거기 가서 살아라, 북한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주권자로서 제 가장 좋은 방식. 그 집 살려고 한 평생 걸리잖아요, 집 하나 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투기도 줄고. 네. 이재명도 10배를 늘렸다며. 그것도 막 27억, 거의 10배, 9배, 10배를 늘려가지고, 그거를 파는데 거의 80% 근저당이 뭐냐고 했더니 자기 스스로 돈을 빌려주는. 그거, 소유권만 이전됐지, 자기 거잖아. 꼼수죠, 꼼수.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죠. 자기들은 대출도 다 막아놓고, 못 사게 해놓고, 지는 근저당 잡아가지고. 그럼 앞으로 다 근저당 잡아서 그렇게 사면 되네. 팔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면 되는 거고. 그럼 청년들이 빚만 떠안고 안 팔리는 빌라를 떠안으라, 이런 얘기잖아요. 빚만 갚다 끝나잖아. 임대주택에서 정부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별로고, 청년들이고 뭐가 독립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돈을 줘야 되고. 근데 이제 뭐 부모들이랑 같이 살면 더 혜택을 주고 더 큰 집을 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도 그런 거 있죠. 부모랑 10년을 같이 살면 그 상속세가 없다며요. 양도세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물려받을 수 있게. 결혼하면 투룸, 결혼 안 하면 원룸, 이런 식으로. 투룸에서 시작해서 뭐 애 둘 되면 쓰리룸, 이런 식으로. 왜냐, 애가 둘 되면 애들 방 하나씩 주고, 엄마, 아빠, 예, 이러면 쓰리룸 필요하거든요. 그럼 쓰리룸 애 둘 되면 쓰리룸, 이렇게. 방 2개, 애 하나까지, 방 2개, 투룸. 이렇게 해서 다 분배를 해야 된다고, 나눠야 된다고. 안 되면 아파트라도 지어서 재개발 해가지고. 그리고 재개발 그거 하는 것도 제가 뭐 우리 동네 아저씨한테 들었는데 거의 강탈하다시피 하더만요. 빚을 떠안더만. 그냥 나는 아파트 주는 줄 알았네, 바꿔서. 그게 아니고 무슨 공사비에 뭐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부가, 내가 팔 의사도 없이 정부가 재개발을 해. 그러면 그냥 집을 바꿔줘야지. 그렇게 빚 떠안고 빚 갚는 4억씩 빚을 떠안다며. 그 아파트 하나 받으면 그게 뭐예요? 4억만 갚는 게 쉬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냥 평수대로 그냥 집을 새로 줘야지. 아파트는 훨씬 더, 만약에,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있던 100평짜리 아파트를 올렸다. 그 아파트가 10층짜리다. 그럼 원래 하나 있던 자리에 집이 몇 개가 생기는 거야? 10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는 장사잖아. 그럼 거기 땅 주인한테는 그냥 아파트 집을 하나 줘야지. 거기다 왜 4, 5억씩 빚을 더 얹어주냐고. 에? 국민들 하여튼 재산 뺏는 게 뭐, 재산 뺏을 궁리만 하고. 그러니까 재개발이 싫대잖아. 나도 그래, 재개발만. 전 아파트도 안 좋아하는데. 자기도 자기 집이 좋대. 그냥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대. 근데 재개발 한다고 나가든지 팔고 나가든지, 아니면 아파트 얻으려면 막 뭐에 공사비에 신축비에 뭐에 해가지고 4억씩 3억에서 5억 그렇게 빚을 떠안는데 그 집 하나 얻고, 그럼 또 그 3억에서 5억 빚 갚느라고 그냥 쇠가 빠진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정부가. 그 돈 다 준공에 갖다 바치니, 니네는? 열받아. 오죽하면 그 아저씨가 나를 붙잡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는 집, 이 부분이 이제 재개발이 될 건데, 재개발 되면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팔고 나가든지 아니면은 그 동네에서 수십 년 살았는데 팔고 나가든지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국민들은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진짜 집을 줘야지. 아파트.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사람한테 뭔가 떠넘기려면 단독주택을 무슨 전원주택처럼 아주 새 단독주택을 새로 지어준다 이러면은 공사비랑 뭐랑 받아야지. 에? 새 집으로 들어가니까. 하지만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아파트가 그냥 10층 아파트도 없죠. 요즘엔 다만 20층 이렇잖아. 20층만 돼도 그 땅덩어리 집 하나 있었을 때 그게 올라가면 아파트가 20개인데 집이 20개인데 그중 하나를 못 줘가지고 백성들 이렇게 괴롭힙니까? 에? 정부가 도대체 맨날 국민을 위해나고 어쩌고 민주거리면서 누구를 위한 정부인 거야. 그래서 제가 집 정책은 이래선 안 되는데 그냥 토지고 뭐 다 갈라가지고 주권자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냥 집에 집 걱정 안 하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청년들한테 그 집 떠맡아가지고 빌라 떠맡아가지고 집값은 내려가고 빚만 떠안고 설거지 시키는 거야? 에? 아, 나 진짜 욕이 막 튀어나와. 니네 자식 아니라 이거지. 펫버스 살라더니 에? 이제는 또 고시원의 욕조 미쳐버린 진짜. 고시원의 욕조는 정말 배드 아이디어. 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요즘 누가 욕조는요 큰 집안에서 그것도 막 욕실이 2-3개 되는데 큰 욕실에 하나 놓는 거지. 누가 요즘 욕실에다가 샤워 부스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진짜 뭐 현실 감각인. 이재명이 진짜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욕조 고시원에 무슨 욕조. 아, 정말 미쳐버리겠어. 욕조에 잘하고 욕조에서 잘하고 침대 말고. 책상 놓거나 아니면 옷 행거에 걸어야지. 제가 이제 옛날에 혼자 고시원에 잠깐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책상도 안 놓고 나는 그냥 뭐만 놨냐 행거에다만 쫙 옷만 걸었어요. 그리고 딱 잘 공간 하나 나오잖아. 위에 조금 남고 그냥 키가 작으니까 거기다가 조그만 책상 하나 놓고 식탁 겸 책상 겸 부엌도 공용이고 화장실도 공용이고 거기다 욕조. 내 진짜 욕조 아이디어 진짜 아휴, 어쩜 이렇게 생각들이 없고 네 자식들 아니라 이거지. 아무데나 막 살아라. 자기 집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아예 집 걱정을 안 하게 해줘야 된다고. 주권자잖아. 국민이잖아. 세금 내잖아. 세금으로 니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왜 세금 내는 국민들이 이렇게 집 하나 사는데 평생을 해야 되는데? 에? 전 그런 생각이에요. 전 만약에 그러니까
이 나라를 내가 장악을 하든 대통령이 되든 뭐 다른 나라를 세우든 저의 철칙은 그거예요.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주권자의 대우를 받아야 되고 세금 내는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거는 안전한 집이다. 일단 주거 공간을 그냥 확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이거는 그냥 세금 내는 주권자로서의 정당한 대우예요. 권리고 그냥 줘야 돼. 세금 내면 세금 안 내면 뭐 임대를 주든 세금을 낸다. 주권자는 집을 줘야 된다고. 세금을 한두 번 냅니까? 평생 내는데. 그리고 관리비 정도는 국가에서 예, 받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재명이 뭐또 찌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이 노땡스 했다고. 김민석이 되든 정청래가 되든 중국 라인이 되면 김민석은 이재명은 죽어요. 그러니까 제2의 노무현이 나온다고. 근데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북이 쳐들어올 거고 지금도 여차하면 북이 쳐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누구? 중공 라인 뭐 정부 기관 해가지고 핀셋으로 근데 이제 국회에다 한 방을 떨어뜨리면 국회에도 그러니까 미리 이 정보가 와야 돼요. 보수 쪽에는. 제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고 게시가 오면은 얘기를 할 테니까 국힘에 알아들을 뿐만 알아듣게끔 그런다니까 청와대 한방 국회 한방 뭐 민주당사 한방 이렇게 할 거야. 철저하게 북은 트럼프 대통령님 미국의 사냥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거고 여기 주한미군 있죠. 주한미군하고 연계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거 못하게 하려고 작전권 뺏고 막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건데 전자권 뺏으려고 또 네, 제가 살 길을 알려는 드리는데 어떻게든 죽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 당신이 얼마나 이민족의 죄를 짓고 죄가 하늘에 사무쳐가지고 당신이 이민족을 얼마나 이렇게 어지럽혀 놨는지 본인은 알 거야. 핏줄도 얼마나 더럽혀 놨는지 응? 당신은 알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뭐 사람을 죽이고 싶진 않아요. 중공인들도 저는 그냥 추방에서 니네 나라 가서 살아 이렇게 추방 시키고 싶을 뿐이지 뭐 죽이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니까 공격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좀 친중이 많이 죽을 겁니다. 친중이 많이 죽을 건데 친중 의원들 뭐 친중 좌파들 민주당 철저하게 사냥개로서의 역할을 북한이 할 건데 이재명은 힘들다. 그리고 믿을 수가 있어야지. 누구도. 그러니까 이재명은 제가 뭐래 가랑이 찢어진다고. 아무도 못 믿어요. 이재명을. 미국도 이재명을 못 믿고 중공도 이재명을 못 믿어요.
본인은 아주 내가 줄타기 잘한다고 생각을 양발 탁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줄타기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가 아니지 나라는. 특히 멍청한 김씨 여자들이 아니지. 얘네들은 멍청하니까 그런 거고 네 이빨림에 속아서 넘어가지만 나라가 한 나라의 수장들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나라를 먹기까지 당신 같은 사람 한둘 대 했겠어? 이재명 멍청한 게 자기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여자들 휘어잡듯이 걔네들 멍청하니까 휘어잡히는 거지. 나 같아도 휘어잡히지 않아 절대로. 나도 동정심에 잘 속고 이런 사람인데 나 같아도 절대로. 당신은 안 속잖아. 당신 원이 깨트고 있잖아. 처음부터. 나는 처음부터 당신. 근데 시진핑이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고 중국이고 다 당신을 이제 안 믿는 거야. 양다리 걸치고 줄타기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은 제거해야 될. 그리고 못 믿고 이쪽에서도 봐도 위험하고 이쪽에서 봐도 위험한 거야 당신은. 그래서 양쪽의 제거 대상이 돼. 아무리 뭐 그러니까 너무 타이밍이 늦었고 내가 이제 제대로 엎어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을 제대로 배신을 해봐라 이러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데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건 맞아도. 당신 인생을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 치면 목숨이라도 건지고 해외에서라도 김현지랑 김현지는 못 살아. 김혜경은 살아도. 김현지는 죽어요. 그러니까 김혜경이랑 조금이라도 뭐 1년이라 해외에 꽁꽁 숨어가지고 죽은 걸로 치고 한국에는 전 세계는 이재명 죽었다 이렇게 치고 당신이 해외에서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쪽은 미국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철저하게 중공을 배신하는 쪽인데 그것마저도 살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거는 말씀드려요. 중공 편을 들면 당신 집안은 초토화. 당신 자식들도. 에휴, 저는 근데 누구든 죽기는 바라지 않아요. 추방하려고 하는 거지. 저는 중공인들은. 니네 나라 백성들이 왜 여기 와서 설치니? 니네는 땅도 넓은데. 나 꺼져. 니네 나라로 꺼져. 김대중 라인. 그냥 참 북도 마찬가지야. 니네가 왜 여기 와서 설쳐? 김씨. 니네도 북으로 꺼져. 사냥개로서 역할을 하고 북은 뭐 중공으로 꺼지든 어디로 해외로 꺼질 거고 여기에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는데 여기에 좌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마 전쟁 비슷한 게 좀 생길 거다. 공격이 들어올 거다. 북으로부터. 그거는 북이 우리를 침략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님이 북을 사냥개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 특검이 정말 어떻게 하느냐. 국힘, 장동혁 대표의 국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깨어나고 어떻게 싸우느냐 이거에 따라서 강도가 조절이 된다. 핀셋으로 딱딱딱 몇 군데만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우리의 저항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짐 커밍스가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올리니까 짐 커밍스가 어떻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 시작됐다고요. 전쟁 시작이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판가리. 보수 정권으로 판가리 하는 시작이라고. 윤 대통령 돌아오시든 보수 정권으로 판가리 하든 둘 중 하나예요. 윤 대통령님이 돌아오는 게 가장 뭐 정확한 거죠. 정상적인 거. 정상적인 루트죠. 네, 그래서
자, 성경 말씀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다 매치가 되죠. 성경 말씀도 어떻게 이제 애굽 본토까지 나왔어요. 애굽까지 멸망시킨대. 애굽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부터 판가리를 하고 중국 멸망한다,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들을 싹 멸망시키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구원할 자들은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여기를 뒤집어 엎었다고. 우리도 아마 그럴 작정이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네. 이젠 핀셋 타격 해가지고 타격은 들어올 걸로 보여요. 5.18 명단 까야 됩니다. 선관위 서버 까야 되고 선관위 직원들 모두 체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5.18 명단에 속한 자들의 모든 족보를 조사해야 돼요. 그러면 중공 김씨 라인이 싹 나온다. 중공 핏줄이. 그럼 걔네들 추방하면 돼. 얘네들 때문에 모든 광주 시민이 욕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걔네 그 명단 까서 족보를 파보면 다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걔네들 속가서 추방 이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전라도랑 광주가 청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개거품을 무는 거거든. 이진숙 의원이 너무 말을 잘 꺼냈어요. 그러니까 말을 꺼냈으니까 계속 밀고 나가세요. 이진숙 의원님. 예. 응원합니다. 엄청난 용기죠, 이거. 정말 이진수 의원이 되게 용감하신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훨씬 용감해요.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지금 잘하고 계시고 가끔가다 좀 약간 삔뜨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잘 다시 맞추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반중, 무조건 반중, 반공, 멸공, 반공, 반중. 그럼 돼요. 그러면 딱 초점 거기 맞추고 싹 정리하고 그 보수 친중 우파 있잖아요. 싹 정리하시고 그 특검들은 그냥 샅샅이 부정선거 파내시고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거기 부정부패 5.18 명단 까서 그거 조사하시고 서버 까고 선관위 직원들 다 이거 직무유기고 다 부정선거에 연루된 거예요. 다 체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싹 걔네들 부정부패도 다 조사해야 되고 그럼 다 걸려. 이제 그 잔불에 걸려서 나오듯이 우수수 다 걸려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깨끗이 정리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네. 중공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대한민국 청소 끝나면 중공 지금도 멸망 중인데 완전히 멸망시킨다고요. 완벽하게 분열 쪼개진다 이런 얘기. 한국 끝나면 중공이 그렇게 지금은 그 작업 중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우리가 전쟁에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받으면 국민들이 우파가 목숨 걸고 지금 나와서 싸워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4050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깨부셔야 돼. 일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젊은이들이 깨어가지고 올공 때문에 거기도 강화문도 포함되죠. 그죠? 올공이 핵심이에요. 올공 때문에 다 우리가 전쟁 안 나고 사는 줄 아세요. 젊은이들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막 빌라 청소시키고 다 죽을 뻔했는데 전쟁 여기 우리 초토화 될 뻔했어요. 진짜 지금 유대처럼 하나님이 저보고 그래서 이거 읽으라고 하고 계속 경고하고 저도 정신 못 차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괜히 뭐 거리 두고 있답시고 이랬으면 이제 작살 나는 거였어. 우리 전부 다. 저도 마주 포탄 맞는 거야. 하나님이 막
천둥처럼 저를 깨우고 우리 젊은이들을 깨워가지고 우리가 가까스로 살아난 줄 아세요? 다 감사한 줄 알고 젊은이들한테 그러니까 더 화가 나잖아. 젊은이들한테 페퍼스에 살라고 그러고 고시원에 욕조 넣고 삶의 질을 욕조 넣는다고 어떻게 정말 이재명 머리 나쁜 거 너무 티네. 진짜 무식한 거 참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 형이었어야 되는데 형은 죽이고 멍청한 여자들 데리고 아주 그냥 쓰리 콤보로 그냥. 전 여씨도 똑똑하다고 얘기 안 해요. 김정일이랑 20년 넘게 함께 했는데 2인자로. 김정일이가 똑같아. 영구랑 똑같아. 네, 여씨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김정일 때 최빈국 됐다니까요. 거기에 여운구 20년 동안 했다니까. 둘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김정일이랑 그 딸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똑같지. 내가 여씨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역사의 죄인이 될 뻔했어. 우리 애들의 앞날이 깜깜해질 뻔했잖아. 박씨만으로도 충분해. 언젠간 친부를 알게 되거나 돌아가셨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잊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맙시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며 늘 은총 가운데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전쟁을 피하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셔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이 나라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죽음의 공산주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백성들 있다면 깨어나게 하시고, 한국인이라면 다 깨어나서 이 모든 중공 세력을 다 쳐서 멸하고 반드시 나라를 되찾으며 점령된 우리 모든 조선의 영토를 되찾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 깨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을,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살려 주옵소서. 북에 아직도 굶어서 기아에 허덕이는 모든 북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이 이설주 악마가 북의 백성들을, 인민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소나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이설주의 이 악마의 소나기에서 건져 주옵소서. 인민들의, 하나님, 이 조선 인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을 건져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이설주 김주에 멸하시고 쫓아내 주시고 김씨 정권을 물리쳐 주시고 멸망할지어다, 멸망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멸망할지어다, 멸망할지어다. 하나님, 그리고 저 중공도 어서 속히 멸망할지어다, 멸망할지어다, 멸망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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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할지어다. 모든 공산정권이 물러가고 우리의 영토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 불쌍한 민족들을 독립시켜 주옵시고 빼앗긴 옛 영토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 가짜 김씨 중공 라인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가짜 김씨 중공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가짜 이재명 정권은 물러갈지어다, 이재명 정권은 물러갈지어다, 이재명 정권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그리고 이 민주당도 해산될지어다, 해산될지어다, 해산될지어다. 그리고 이 모든 중공 핏줄은 중공으로 추방시켜 주시고 추방할지어다, 추방될지어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통일신라 때부터 이 전 세계를 살아줬다 이 나라의 민족 모두 살려주시고, 이 모든 중공의 이 공산당 끈앞을 모든 핏줄들을 모조리 멸망시켜 주시고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가짜 이 이재명 정권이 어서 속히 멸망될지어다, 멸망할지어다, 멸망할지어다. 주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정권이 재창출되지 못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사랑하는 젊은이들, 하나님, 저들이 꿈을 갖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정말 지치거나 낙담하거나 주식에서 돈을 잃어도 그 돈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힘차게, 그리고 이 사탄의 젊은이들을 망치려는 이 사탄의 음란한 문화와 동성애, 악한 이데올로기, 각종 중독과 마약, 악한 이데올로기, 이 페미니즘, 공산주의,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저들을 온 진정한 성공, 진정한 자유, 진정한 나라, 진정한 가치를 향하여 눈을 뜨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큰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저와 모든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여성들을 깨우시고 여성들이 정말 자식을 지키는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그의 모든 힘을 다 바쳐 자식 세대를 지켜내는,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우리 모든 여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다정의 하늘 한 길이 굳건히 지켜주소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모든 사탄 것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다정의 하늘의 향기를 이렇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시고 특히 우리 사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같은 한 집안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붙드시고 오로지 주의 길로 주의 뜻대로 주의 계획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신라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 선조들의 피를 받들어 유업을 받들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또 주춧돌을 놓는 하나님 그런 사위 되게 하시고 우리 다정의 하늘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붙드시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계획대로 오늘도 한 치 남김없이 오차 없이 그 계획대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명 감당케 하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여 하나님 그들의 앞길과 그들의 배우자들을 주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계획대로 이끄시고 사탄과 이것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굳건히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내 일터 저희 직업 직장도 지켜주시고 직장을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저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운영진들 그리고 직원들 정말 잘 운영하고 잘 일해서 오늘도 놀라운 발전 있게 하시고 하나님도 저를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간까지 날마다 발전하며 배우며 또 제게 맡겨진 모든 일들 다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감림할지어다 성령 임할지어다 성령님 온전히 저를 붙드시고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오로지 주님 뜻대로 이끄시고 주의 길로 주의 계획대로만 저를 이끄시고 저를 향한 그 주의 뜻을 모두 하나부터 남김없이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이끄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주께 위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가족과 이 민족과 나라와 하나님 그리고 아픈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이 병들어서 마음이 병들어서 육체가 병들어서 백신의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고통받습니다. 저들의 불쌍한 영혼육에 당신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하나님 저에게도 더욱더 건강함 주시고 저들의 이 병든 영혼과 육체 모든 것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치료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all over the world. 승리 도리 화이팅. 그리고 지도자들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그 주의 뜻을 따르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 위해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바이.